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도착하자마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했고 2시간가량 통상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간 산자부와 미 상무부 간 협의에 경제부총리가 가세하며 접촉면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 앞서 구윤철 부총리는 조선업 등 양국 경제협력 사업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하겠다며 국익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미국의 이해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구 부총리는 상호 관세 부과일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각 31일 협상 상대인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1대1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의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일주일간 3차례에 걸쳐 우리 대표단과 만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에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유럽연합, 일본 등과 통상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지를 납득시켜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제안을 제시할 땐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And then they get up to 75%. The president said, I want it open. So now the price of a deal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black and white. Completely open markets. 경제와 통상수장에 이어 내일은 안보수장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현지에 도착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안보 관련 협의에 나섭니다. 재계에선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기술 분야 협력과 민간 투자 확대 등을 제안하며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일주일 전 미국으로 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몇만 며칠 일정인가요? 지금 제 기억에 아마 3박 4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막판 협상 중입니다. 워싱턴 DC에 이어 러트닉 장관의 뉴욕 자택까지 가 조선업 협상 카드를 제시했고 이후 러트닉 장관이 스코틀랜드로 떠나자 따라가는 등 동선을 쫓아가며 총력전입니다. Well, the South Koreans flew to Scotland to meet with me and Ambassador Greer after dinner. I mean, think of how much they really want to get a deal done.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막판 담판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조선업 등 한미 간에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기업들은 반도체, 조선카드로 측면 지원에 나섭니다. 협상 전망은 엇갈립니다. 아직은 이견이 좀 있어 보이고요. 미국이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카드를 좀 고심하고 있지 않나. 큰 틀의 방향성이 일단 잡히고 나면 협상의 이 빈도가 굉장히 잦아지게 됩니다. 고위급이 자주 만난다고 하는 건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구윤철 부총리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의 협상 마지노선은 일본, EU와 같은 상호 관세 15%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일본과도 유럽연합과도 즉석에서 투자 규모를 올린 트럼프 대통령. 그의 협상은 숫자입니다. They are going to agree to invest into the United States $600 billion. 우선 투자. 미국은 4천억 달러를 요구합니다. 우리 한 해 예산의 80%가 넘습니다. 정부는 1,000억 달러대 투자액을 제안했지만 일본, EU에 비해 역부족입니다. 미국의 구매 요구도 마찬가지. LNG 등 에너지와 무기를 더 사가라는데 다 충족시키긴 어렵습니다.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 개방은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가 대신 내민 건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 마가에 조선업이란 단어를 넣은 건데 미국 현지 조선소 건설과 미국의 전략 상선 건조, 여기에 필요한 금융 지원에 기술 이전, 인재 양성까지 맡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난해 건조한 선박은 불과 5척, 같은 기간 중국은 1,700대를 만들었습니다. 건조 능력이 떨어지면서 해군력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미국에게도 조선업 재건은 급합니다.
미국의 조선소, 그러니까 조선산업 생태계를 이제 재건을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를 뭐 현대화 해준다거나 새로 건설을 한다거나. 마스가 프로젝트 제안에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만족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예측 불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공개 발언을 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 전략적인 측면에서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현지 상황을 전달받고 협상을 지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익을 가장 먼저 내세워서 실용주의적인 원칙 안에서 결국 이 협상 과정을 잘 완수해 나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 대통령이 관세 대응 회의를 공개적으로 주재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회의를 계속 주재하진 않는다며 우리의 협상 파트너도 상무장관 등이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 있지만 현재는 시시각각 변하는 실무단위 협상이 관건이란 점을 부각한 겁니다. 구체적인 협상 카드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다며 지금은 협상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카드들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나 혹은 알 권리라는 문제가 되려 우리 국익에 조금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 대응 TF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관세 대응에 대한 공개 발언보다는 세제 개편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간의 이틀에 걸친 무역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5월 제네바, 6월 런던에 이은 3차 고위급 회담입니다. 반응은 중국으로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双方将继续推动美方已暂停的对等关税24%部分，以及中方反制措施，继续如期展期。 유예 기간은 2차 협상 때와 같은 90일입니다. 이대로라면 11월 초까지 관세 휴전은 이어집니다. 양측은 그간의 이행 상황을 충분히 인정했으며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불편해하는 주제인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과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해 양측이 상당한 이견도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소통을 유지하고 적절한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iterated to them, we don't want to decouple. We just need to de-risk with certain strategic industries, whether it's the rare earths, semiconductors, medicines.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협상 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보고를 받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승인하지 않으면 4월 2일에 정했던 34%의 관세율로 돌아가거나 별도 관세율이 책정될 수 있다는 게 베센트 재무장관의 설명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